근데 문제가 확실히 얘가 11보다는 조금 싸 보여요. 사실 라이카 M 시리즈 자체가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거의 유일한 수동 초점 카메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레인지 파인더, 즉 RF 방식이라는 전면 파인더를 이용한 삼각 측량 방식의 초점 방식이 있는데, 이게 사실 M 시리즈의 헤리티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보시면은 이게 EV1의 베이스가 되는 M11인데, 자, 이런 파인더가 있어요. 이런 광학식 파인더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개 창의 요 거리와 이 삼각 측량법을 해서 이중상을 합치시키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빠진 거죠. 이 부분이 빠지고, 자, 뒷면을 보시면 얘는 이런 식의 광학식 파인더가 있고, 얘는 전자식 뷰파인더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전자식 뷰파인더가 초점을 맞춘다든지 하는 모든 기능을 다 이제 전자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포커스 피킹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버튼의 배열이나 이 부품 같은 거는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단도 보시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둘 사이 차이점이 있어요. 역시 제일 큰 차이점은 뷰파인더죠. 그래서 사실 전자식 뷰파인더는, 자, 요거는 이제 Q3 43 모델인데, 자, Q3 43은 사실 이 뷰파인더 부분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자, 이제 사이즈 차이가 좀 있지만 Q3의 요 파인더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옆에 이제 시도 보정하는 요 다이얼을 비롯해서, 자, 요게 그대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M11 베이스에서, 자, 레인지 파인더를 제외시키고 대신에 요 Q3의 EVF를 그대로 이식한 그런 하이브리드 느낌의 M 마운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무게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 스펙상으로 사실 그 정도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번 재보자. M11이 539g, 그리고 M2V1이 492g. 사실 별 차이 아니거든요. 사실 몇 그램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500g대랑 400g대의 차이가 있나 봐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사실 두께가 거의 같은데, 제가 이 EV1을 잡으면서 왠지 모르게 훨씬 슬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요 레인지 파인더가 빠지면서 생긴 변화 때문이에요. 자, 잘 보시면은 요 레인지 파인더 때문에 사실은 얘는 턱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한 1mm 정도 이제 튀어 올라와서, 자, 11은 사실 상단에서 봤을 때, 자, 요 부분이 그냥 타원형이 아니라 살짝 타원에서 벗어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요 부분. 이 상단에만 있어요. 하단은 그냥 타원인데, 요 상단에서 레인지 파인더 때문에 돌출된 부분, 요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필요한 최소한의 두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치상으로 재본다면 33.4 정도예요. 33.4mm 정도고, 그런데 EV1을 보면 이 턱이 없어요. 턱이 없어서 사실 밑판과 거의 동일한 두께로 그대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두께를 재보면, 자, 32.3이 채 안 되네요. 1mm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확실히 슬림함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400g대라는 무게 차이가 더해져서, 진짜로 이걸 잡아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더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확실히 얘가 11보다는 조금 싸 보여요. 이게 물론 이 파인더 부분에 문제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스킨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자, 라이카의 라인업을 보면 M보다 낮은 Q 시리즈, 자, M보다 낮은 사양의 Q 시리즈 렌즈 일체형 똑딱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43이라서 이제 그레이긴 한데, 자, 1000만원대의 Q3도 자, 요런 다이아몬드 패턴이거든요. 1100만원대의 Q3 43이 색상만 다른 그레이 컬러의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패턴. 그리고 렌즈 교환형 SL 시리즈의 경우, SL3 같은 경우도 1100만원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패턴.
자, 심지어 자, 200만 원대의 디룩스 8도 똑같은 다이아몬드 패턴입니다. 자, 볼까요? 자, 200만 원대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 스킨을 사실 교체해 놓은 거긴 한데, 자, 원래 M 시리즈의 패턴은 가죽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저렴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자, 무조건 되는 대로 스킨부터 바꾸는 걸로. 자, 스킨 바꾸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너무 큐 같아. 이 스킨 때문에 너무 큐 같아. MEV1이죠. MEV1이랑 M11의 액세서리 호환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MEV1은 M11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죠. M11 베이스에서 레인지 파인더 V가 빠지면서 EVF로 대체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판 사이즈는 사실 똑같은데 이 상판 사이즈에 변화가 생겼죠. 보시면 자, 이 파인더 뭉치 때문에 얘가 두께가 한 1mm 정도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좀 슬림한 느낌 나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 슬림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인더가 사라진 만큼, 원래 이 파인더 때문에 이만큼이 살짝 요 내려와 있는 요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 M11 케이스를 한번 M2B1에 씌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껴볼까요? 오,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파인더가 빠지고 요 경계 부분도 좀 더 높아지고 턱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레인지 파인더의 파인더 창 부분에 이제 돌출된 턱 때문에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좀 낮췄거든요. 사실 대칭이 그래서 원래 안 맞았어요. 대칭이 원래 안 맞는데 이제 카메라의 형태 때문에 또 대칭이 맞아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자, 나사까지 좀 채워볼게요. 자, 어떻게 드론은 같습니다. 드론은 같고, 자, 이렇게 USB 연결하는 부분도 자, 노출이 돼요. 그리고 자, 배터리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판 부분은 사실 완벽히 동일해서, 자, 기존 11 케이스에서도 이 밑판의 설계 부분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쪽이거든요. 이쪽.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자, 첫 번째로 파인더가 안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정확하게 위치를 잡기 때문에 이 파인더가, 안 그래도 뭐 사진 보면서 예상을 했었는데, 자, 파인더 위에 올라탔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유격이 생기면서 올라탄 부분이 있죠. 자, 일단 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핏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파인더 옆면 재질에 또 지속적인 눌림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쪽도 이만큼 지금 떠 있죠.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만큼이 이제 경사가 지면서 이렇게 떠 있어요. 11 케이스는 일단 억지로 끼면 들어는 가지만 MEV1용으로 사용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경우는 안 맞는 거예요. 쓰시면은 이렇게 유격이 점점 커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M11은 이제 이쪽에 레인지 파인더에 파인더가 있잖아요. 그리고 파인더가 조금 더 내려와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턱에서 살짝 간격을 띄고 거기다 기준선을 맞췄는데, 보시면은 EV1에서는 이 부분이 허전하죠. 이 부분이 원래 간격 띄었던 것보다도 훨씬 내려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스킨의 라인, 상단 라인 자체가 EV1이 좀 더 높다는 거죠. 자, 이쪽은 뭐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쪽은 자연스러운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허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높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좌우가 좀 대칭이 된 느낌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밸런스는 뭐 제가 잡는 거니까, 일단 디자인적으로 이쪽이 너무 좀 비어 보이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올라타는 거죠. 자, 여기 맞지가 않습니다. 이 파인더 위치가 옆으로 확장이 되면서, 자, 이 부분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11 케이스를 M2V1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MEV1의 케이스는 좀 더 밸런스를 맞춘 형태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지금 진짜 가볍다. 왜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지? 이 정도 들고 다니기에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케이스 디자인과 스킨 디자인으로 최대한 멋지게 만들어 보죠. 자, 조만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쉽지만 11 케이스를 MEV1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걸로. 자,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뭐 대략적인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신지는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MEV1의 전용 케이스 사전 예약 주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전 예약에서는 아무래도 정확한 디자인을 보고 주문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정의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딱 50분 한정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요새 한 주문하고 한 10주 정도 걸려요 하는데, 그러니까 뭐 MEV1의 구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수령하신 분들 중에서 또 저희 케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주문 주시면 이제 10주 있다가 10주 있다가 카메라와 잘 맞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좀 손을 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인 없는 브랜드인 거 아시죠? 계획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출시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니까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